잠들기 전 듣는 어우야담. 그리움 돌아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그리움은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가진 적 없는 것도 그리워지고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것도 그리워집니다. 조선의 밤에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그리워했습니다.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했고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다시 볼 수 없는 풍경을 그리워했고 이루지 못한 꿈을 그리워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런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밤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누워서 들어주세요.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어도 좋습니다. 그리움은 아프지만 때로는 아늑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의 그리움이 당신에게 아늑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떠난 선비.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은 작았습니다. 집이 20채 남짓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모두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기뻐했고 누군가 아프면 온 마을이 걱정했습니다. 선비는 그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저녁이면 산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뒷산에서 밤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봄이면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이면 김을 맸습니다. 가을이면 추수를 했습니다. 겨울이면 쉬었습니다. 계절이 돌고 돌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선비는 어릴 때부터 그를 좋아했습니다. 마을에 서당은 없었지만 그를 아는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 어른에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선비는 그를 빨리 익혔습니다. 어른은 이 아이는 재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부를 더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시키려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까운 읍내에라도 가야 했습니다. 멀리 보내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선비가 15이 되던 해 부모님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읍내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지내며 서당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짐을 챙겼습니다. 선비는 마당에 서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매일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앞마당에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 올라가 놀던 나무였습니다. 가을이면 감을 따먹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뒷산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을 줍던 산이었습니다. 토끼를 쫓던 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선비는 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선비는 일어섰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모님이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습니다. 고개 아래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고개 위에서 선비는 멈추어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서 계셨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고개를 넘으니 마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는 돌아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읍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했습니다. 선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스승은 칭찬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보면 급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갔습니다. 시험에 급제했습니다. 벼슬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 장원급제했다고 마을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비는 바빴습니다. 새로운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고향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가야지 생각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가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유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벼슬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책임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고향 생각은 자주 났습니다. 하지만 갈 수는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개울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감나무가 떠올랐습니다. 뒷산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급히 길을 나섰습니다.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선비는 아버지의 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들 이야기를 하셨다고. 언제 오느냐고 물으셨다고.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선비는 더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선비는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10여 년 만이었습니다. 마을은 변해 있었습니다. 집들이 낡아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 놀던 개울은 더 좁아 보였습니다. 뒷산은 더 낮아 보였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었고 모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늙어 계셨습니다. 또래들은 모두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걸었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곳을 걸었습니다. 물고기 잡던 개울가에 섰습니다. 밤 춥던 뒷산에 올랐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도 섰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분명 그곳인데 그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풍경이 달라진 것인지 자신이 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깨달았습니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온 것일 뿐이라는 것을, 어릴 때 떠났던 그 마을은 이제 없다는 것을, 자신 안에 있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는 것을. 상을 마치고 선비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산소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선비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떠나는 날 어머니가 마을 어귀까지 나오셨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배웅하시던 그 자리였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흔드셨습니다. 선비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고개를 넘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서 계시던 그 자리에. 선비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의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개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시간 속에만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움으로만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선비는 평생 그 그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변해버린 곳,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곳. 그곳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그 그리움을 그냥 두세요.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 계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의 나루터. 강가에 작은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배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곳이었습니다. 만남과 이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루터 옆에는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길손들이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배를 기다리며 국밥 한 그릇 먹는 곳이었습니다. 주막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즈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지만 속마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을 사서 먼 곳에 가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 떠나면 몇 달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돈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그랬습니다. 남편은 떠났다 돌아왔다를 반복했습니다. 여인은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떠나면 기다렸고 돌아오면 반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떠나 있는 동안 주막을 지켰습니다. 손님을 받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해 남편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북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큰 장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돈을 많이 벌면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착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기뻤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두어 달이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식을 전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사고가 났거나 도적을 만났을 것이라고. 여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인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매일 나루터에 나갔습니다. 배가 들어올 때마다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내리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돌아와 다시 일했습니다. 주막 일을 했습니다. 손님을 받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나루터에 나가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또 그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인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왜 아직도 기다리느냐고 했습니다. 새 삶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웃기만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기다림은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기에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기다림 속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움 속에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남편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인의 머리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루터에 나갔습니다. 배가 들어올 때마다 지켜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나갔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도 나갔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도 나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주막에 왔습니다.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왜 매일 나루터에 나가시느냐고. 여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시느냐고.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남편을요. 젊은이는 의아해했습니다. 언제 오시는데요? 여인은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올 거예요. 젊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여인은 늙었습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나루터까지 걸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나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걸었습니다. 나루터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들어오면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여인은 나루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강물은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배는 뜸했습니다. 여인은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쪽에서 누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앉은 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나루터에 앉은 채 숨을 거두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남편을 본 것이 아니겠느냐고. 아니면 남편에게 가는 것이라 기뻤을 것이라고.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인이 평생을 기다렸다는 것, 그 기다림이 그녀의 삶이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편안히 쉬세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떠나보낸 법.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이생이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팍생이었습니다. 둘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생은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팍생은 활달하고 대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잘 맞았습니다.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둘은 형제보다 가까웠습니다. 어릴 때는 함께 놀았습니다.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산에서 열매를 땄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새 둥지를 구경했습니다. 눈이 오면 눈싸움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비를 구경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장성하여 둘 다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같은 해에 급제했습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벼슬길에서도 서로 돕자고 약속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생은 한양에 남았습니다. 팍생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안부를 물었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편지가 뜸해졌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니 그랬습니다. 몇 달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 편지가 오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여전히 예전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둘 다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생은 한양에서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팍생은 여러 고을을 돌며 일했습니다.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해 팍생이 한양에 올라왔습니다.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이생은 기뻤습니다. 오래간만에 벗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둘은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생이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팍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생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팍생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팍생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이생은 달려갔습니다. 팍생은 어느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원이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생은 팍생 곁에 앉았습니다. 팍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팍생이 눈을 떴습니다. 이생을 보고 웃었습니다. 미안하네. 약속을 못 지키게 생겼어. 이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곧 나을 거야. 팍생은 웃었습니다. 자네는 여전히 그렇군. 나는 내 몸을 알아. 이생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팍생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 생각나나? 자네와 함께 뛰어놀던 때. 그때가 좋았어. 이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기억해. 팍생이 말했습니다. 개울에서 물고기 잡던 것 기억나나? 자네가 물에 빠졌었지. 내가 끌어올렸고. 이생은 웃었습니다. 기억나. 그때 자네 덕에 살았어. 팍생도 웃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던 것도 기억나나? 밤새 헤맸지. 이생이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하지만 자네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팍생이 말했습니다. 자네를 만나서 좋았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어. 이생은 팍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그래. 팍생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생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팍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팍생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생은 알았습니다. 팍생이 떠났다는 것을. 이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생이 앞장서서 치렀습니다. 팍생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이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적막했습니다. 이생은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생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생은 자주 박생을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함께 놀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함께 글을 읽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과거 급제하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함께 술 마시던 밤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기억 속에 박생이 있었습니다. 이생은 혼자 있을 때 박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자네였으면 뭐라고 했을까? 자네 생각이 나네. 보고 싶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생도 늙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한적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박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웠습니다. 함께 늙었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함께 옛날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생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박생을 만났습니다. 박생은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생도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어릴 때처럼 뛰어놀았습니다.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이생은 그 꿈을 꾸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오래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양이 달라질 뿐입니다. 날카로운 아픔이 무딘 그리움으로 바뀔 뿐입니다. 지금은 그 그리움을 내려놓으세요. 편안히 쉬세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의 핏소리.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25즈음의 나이였습니다. 선비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사내는 절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산속절은 조용했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었습니다. 낮에도 글을 읽었습니다. 밤에도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사내의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였습니다. 며칠째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길이 막혔습니다. 내려갈 수도 올라올 수도 없었습니다. 절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절에 왔습니다. 비를 피해온 것이었습니다. 양반가의 행렬이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 그리고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내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어느 집 딸인 듯 했습니다.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내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행렬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절에 머물렀습니다. 사내도 여전히 절에 있었습니다.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 여인 생각이 났습니다. 글을 읽어도 여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어도 여인 생각이 났습니다. 잠을 자려 해도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사내는 여인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말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무엇을 하는지 살폈습니다. 여인이 마루에 앉아 있으면 사내도 어딘가에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마당을 걸으면 사내도 멀찍이 서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사내는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빗소리가 그치니 적막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도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여인이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사내도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다시 비가 왔습니다. 사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를 기억할까 생각했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었습니다. 산길이 열렸습니다. 행렬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내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이름이라도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행렬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주쳤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느 집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후회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건넬 것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내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비만 오면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젖은 땅 냄새를 맡으면 절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사내는 그 여름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벼슬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가족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이면 여전히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만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사내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칠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처음 느껴본 설렘이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내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사내는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핏소리를 들었습니다. 문득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6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절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 서 있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마주쳤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사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자신처럼 늙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 여인은 영원히 젊었습니다. 스물 즈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 그리움이 평생을 따뜻하게 해주었으니까요. 사내는 핏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닿지 못한 마음도 마음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 그리움이 아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쉬세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된장.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병이 들어 돌아가셨습니다. 사내는 어머니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졌습니다.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소리였는지 떠올리려 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났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플 때마다 어머니가 끓여주셨습니다.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를 얹어주셨습니다. 그 맛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그 맛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얼굴은 흐릿해도 그 맛은 선명했습니다. 사내는 장성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료는 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달랐습니다. 부인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인의 음식도 맛있었으니까요. 다만 속으로 아쉬워했습니다. 사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어머니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여러 곳에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주막에서도 먹었습니다. 다른 집에 초대받아서도 먹었습니다. 모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내는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맛을 찾았습니다.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맛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내는 시골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작은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숟갈 뜨는 순간 사내는 멈추었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와 같은 맛이었습니다. 사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막 주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시냐고.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된장은 어디서 났느냐고.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마을에서 손수 담근 것이라고. 오래된 방식으로 담근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이라고.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찌개를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을 음미했습니다. 기억을 음미했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흐릿했던 얼굴이 조금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시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프지 말고 잘 자라라고 하시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사내는 그 주막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다 식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내는 주인에게 그 된장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에게 그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달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의아해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내는 한 숟갈 먹었습니다. 같은 된장인데 맛이 달랐습니다. 비슷하기는 했지만 그 주막에서 먹은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내는 웃었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손맛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그 맛은 어머니만이 낼 수 있다는 것을,
사내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맛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맛은 이미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내는 가끔 된장찌개를 먹으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맛을 통해 어머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내에게 어머니였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그리움은 이상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맛에 숨어 있기도 하고 냄새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소리에 숨어 있기도 하고 풍경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문득 불쑥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그냥 느끼면 됩니다. 지금은 편안히 누워 계세요. 6번째 이야기입니다. 빈방.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습니다. 아들은 먼 고을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시집가서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보았습니다. 노인은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든지, 이웃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깊어졌습니다. 의원이 왔다 갔습니다.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당신이 날 얼마나 돌봐주었는데 했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웃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눈을 뜨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노인은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꼭 잡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과 살아서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노인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으면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노인은 아내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식들이 왔습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노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컸습니다. 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둘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니 집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아내가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빗이 있었습니다. 바느질 도구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읽던 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병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방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그 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일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옆에서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말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말이었지만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 당신이 좋아하는 꽃이 피었어. 보여주고 싶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살던 곳이라 좋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방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인도 늙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아내의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아내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곧 갈 것 같소.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소. 기다려 주시오. 그날 밤 노인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그리움도 깊습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했기에 그리운 것입니다. 지금은 편안히 쉬세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계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여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았습니다. 새싹이 돋았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봄이 오면 들에 나갔습니다. 냉이를 캤습니다. 쑥을 뜯었습니다. 진달래를 꺾어 머리에 꽂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여인의 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좋았습니다. 봄이 오면 마을 처녀들과 함께 들에 나갔습니다. 웃고 떠들며 나무를 캤습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젊음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봄은 찬란했습니다. 여인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와도 예전처럼 들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살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봄은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봄이었지만 여전히 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설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봄은 달랐습니다.
꽃이 피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새가 울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들에 나갔습니다. 냉이를 캤습니다. 쑥을 뜯었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웃고 떠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이 봄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때의 자신이라는 것을. 봄은 해마다 왔습니다. 꽃은 해마다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젊었던 자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봄이 올 때마다 그리워했습니다. 그때의 봄을 그리워했습니다. 젊었던 날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그리움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울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여인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여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을 느꼈습니다.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들에서 뛰어놀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억 속에서는 언제든 그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을 떴습니다. 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의 봄도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들로 향했습니다. 냉이를 캐러 갔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기억 속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절은 돌아와도 그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기억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그때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고향을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 뜻을 품고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떠났습니다. 고향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집이 몇 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강 건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노인이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했습니다. 없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마을에만 있기 싫었습니다. 노인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뜻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힘들면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여러 일을 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먹고 살만했습니다.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루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가야지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났습니다.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향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정말 늙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문득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길을 떠났습니다. 오래된 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떠났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길이 생겼습니다. 옛 길은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헤맸습니다. 기억의 의지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노인은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없었습니다. 마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들이 없었습니다. 논과 밭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맞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그 산이었습니다. 어릴 때 올랐던 산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은 산에 올랐습니다. 어릴 때 올랐던 그 길을 따라 올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바위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놀던 바위였습니다. 그 바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바위에 앉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의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집들이 있었습니다. 논이 있었습니다. 밭이 있었습니다. 개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마을을 기억 속에서 보았습니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자신도 보였습니다. 부모님도 보였습니다. 형제들도 보였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노인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향은 이제 기억 속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노인은 그리움을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사라진 것도 그리울 수 있습니다. 없어진 것도 그리울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편안히 쉬세요. 9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편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나라에 전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싸우러 갔습니다. 떠나기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기다려 주시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여인은 기다렸습니다. 매일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무사한지 걱정했습니다. 밥은 먹는지 걱정했습니다. 추운 곳에서 자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여인은 기뻐하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여인은 탑장을 썼습니다. 나도 보고 싶다고 썼습니다. 무사히 돌아오라고 썼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다고 썼습니다.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뒤로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병사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곧 돌아가겠다고 했던 말을 읽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했던 말을 읽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말을 읽었습니다. 여인은 더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간직했습니다. 매일 읽었습니다. 달아서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여인에게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늙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여인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에게 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이 남기고 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운 사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그리움입니다. 지금은 편안히 누워 계세요.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강 건너 마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강가에 살았습니다. 강 건너에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노인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살았습니다. 형제들과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다녔습니다. 그곳이 노인의 고향이었습니다. 노인은 젊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지만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끔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이 보였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에 다녀왔습니다.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향에 가족이 없어졌습니다.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향 마을이 보였습니다.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언덕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형제들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이제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났거나 어디론가 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있는 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이었습니다. 마을은 변해 있었습니다. 새 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옛 집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은 마을을 걸었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곳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변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어릴 때 올랐던 언덕이었습니다. 그 언덕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은 언덕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낯선 마을이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했던 것은 이 마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 속의 마을이라는 것을, 그 마을은 이미 없다는 것을. 노인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어제 다녀온 그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옛 마을이 보였습니다. 기억 속의 마을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 건너를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스승의 목소리.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서당에 다녔습니다. 그곳에 스승이 계셨습니다. 엄하면서도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내는 그 스승을 존경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스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습니다. 스승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글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진짜 선비가 된다고. 사내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장성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바빴습니다. 스승을 뵙지 못했습니다. 편지로만 안부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스승이 위독하시다고 했습니다. 사내는 달려갔습니다. 스승은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사내를 보시고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잘 되었구나. 사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덕이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스승은 사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잊지 말거라.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을 잊지 말거라. 그것이 내 마지막 가르침이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으셨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스승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로 사내는 벼슬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잊지 말거라. 그 목소리가 사내를 바로 세웠습니다. 사내는 평생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스승의 얼굴은 흐려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늙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한적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사내는 스승이 해주셨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잊지 말거라.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을 잊지 말거라. 그것이 사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가르침을 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도 그리움입니다. 그 가르침이 남아있는 한 그 사람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편안히 쉬세요.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달빛 아래 정자.
한 곳에 정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정자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면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날이면 달을 구경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정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를 읊었습니다.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젊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앞날이 창창해 보였습니다. 그 정자에서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달이 뜨면 달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별이 뜨면 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벼슬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장사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쁜 삶에 치여 살았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중 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친구들도 멀리 살았습니다.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노인은 가끔 그 정자에 갔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이 낡았습니다. 기둥이 기울었습니다. 지붕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떠들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예전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노인은 달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이 달을 보았습니다. 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자신과 세월이었습니다.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달이 참 밝구나. 자네들도 이 달을 보고 있겠지. 보고 싶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친구들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정자를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 밝은 밤에 또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도 함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억 속에 친구들이 함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움은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따뜻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울 것이 있다는 것은 사랑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한 사람이 있고 사랑한 시간이 있고 사랑한 장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들은 이야기들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향을 떠난 선비도, 기다림의 여인도, 벗을 떠나보낸 사람도, 첫사랑을 간직한 사내도, 어머니의 맛을 찾던 사람도, 빈방을 지키던 노인도, 봄을 그리워하던 여인도, 키를 잃은 노인도, 편지를 품은 여인도, 강 건너를 바라보던 노인도, 스승을 기억하던 사내도, 달빛 아래 앉아있던 노인도, 모두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운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그리움을 안고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꿈에서 그리운 것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꿈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니까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은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저 여기에 누워있기만 하면 됩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세요. 편안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쉬세요. 그리운 것들이 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편안하셨다면 다음 밤에도 여기서 다시 만나도 좋겠습니다. 편안히 잠드세요.